이른 아침, 햇살이 비치는 소박한 아파트. 강태식은 작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밥을 짓고 반찬을 챙기는 그의 손길은 노련하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방문을 노크한다. 민우야, 학교 갈 시간이다. 방 안에서 민우가 교복을 입고 나온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침 식사를 한다. 눈빛이 어딘가 멍하다. 오늘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 날이지? 할아버지가 말을 건넨다. 네. 민우의 대답은 짧다. 일찍 가서 복습이라도 하게. 조금 서두르자. 민우는 말없이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한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예전보다 더 웅크린 어깨가 마음에 걸린다. 다녀오겠습니다. 민우의 인사는 기계적이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문이 닫히자 할아버지는 창가로 가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손자의 모습을 지켜본다. 어딘가 무거운 발걸음이 눈에 띈다. 오후, 동네 공원. 강태식은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다. 다른 노인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걷는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평범한 동네 노인일 뿐이다. 강 선생님, 오늘도 산책이세요? 공원을 청소하는 아저씨가 인사를 건넨다. 네, 날도 좋고 움직여야 건강하지 않겠어요? 손자분은 잘 지내시죠? 잠시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귀여운 녀석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인사도 참 공손하게 하고. 네,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요. 누가 강 선생님 손자 아니랄까봐 조용하고 차분한 게 동네 어른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강태식은 쓴웃음을 짓는다. 아무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학교 교실, 민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 수업 중이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린다. 다음 문제는 민우가 풀어볼까? 민우는 깜짝 놀라 앞을 본다. 선생님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실에서 몇몇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민우의 얼굴이 붉어진다. 집중해야지. 민우야, 이 방정식을 풀어보렴. 민우는 천천히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간다. 지나가는 자리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인다. 또 멍 때리냐? 멍청한 새끼. 민우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하며 문제를 푼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민우를 향해 작게 속삭이듯 웃는다. 민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 칸에 들어간 민우, 소매를 걷어올리면 팔에 작은 상처 자국들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자해의 흔적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생긴 상처들이다. 민우는 거울을 보며 깊게 한숨을 내쉰다.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저녁, 할아버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민우를 기다린다. 시계는 이미 9시를 지났다. 문자를 보내본다. 어디 있니? 저녁 차려놨다. 답장이 없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이 깃든다. 창밖을 보며 어두워진 거리를 응시한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린다. 민우가 들어온다. 교복은 흙으로 얼룩져 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있다. 민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할아버지가 놀라 일어선다. 넘어졌어요. 아무 일 아니에요. 민우는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향한다. 밥은?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우의 방문이 닫힌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민우의 방문 앞에 선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천천히 문을 두드린다. 민우야, 얘기 좀 할까?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린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학교 상담실, 상담교사는 창가에 앉아 수업 중인 교실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민우에게 멈춘다. 상담교사는 학생 기록부를 꺼내 민우의 파일을 확인한다. 최근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출석부에는 지각과 조퇴가 늘어나고 있다. 강민우, 상담교사는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든다. 학생 비상연락망에서 민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린다. 안녕하세요. 민우 할아버지 되시죠? 저는 민우가 다니는 학교 상담교사 김지연입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민우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상담실을 찾아간다. 상담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의 표정은 굳어진다. 민우가 자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에 상처 흔적들이 있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묻는다.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우 학생이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내면의 문제를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든다. 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학교 옥상. 민우는 난간 위에 올라서 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은 공허하다. 이제 지긋지긋해. 마침 옥상 문을 열고 들어온 학교 경비원이 민우를 발견한다. 학생, 거기서 내려와. 경비원의 외침에 잠시 망설이던 민우는 결국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 하지만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미끄러진다. 다행히 경비원이 민우의 팔을 붙잡는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려와. 천천히. 민우는 떨리는 몸으로 난간에서 내려온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 달려오는 교사들, 그리고 곧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병원 응급실 앞. 할아버지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살 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자살을 시도한 건가요? 학교 경비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다행히 즉시 발견되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는 병실에 들어가 잠든 민우를 바라본다. 손자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고 링거가 꽂혀 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병원 로비 의자에 앉는 할아버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병원을 나선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밤, 할아버지의 집. 강태식은 소주병을 꺼내 한 잔을 따른다. 벽에 걸린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본다. 그리고 손자의 부모,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내 손주를 잘 지켜주지 못했구나. 소주를 한 잔 마신 후 강태식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옷장을 연다. 맨 아래 칸에서 작은 금고를 꺼낸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가 열린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군대 시절의 기록물,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식이 해군 특수부대 제복을 입고 있다. 나라의 큰 작전까지 참여했던 나인데 정작 손주 하나 못 지킨다고? 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낸다. 해외 작전 중 찍은 사진이다. 그와 함께 몇 명의 대원들이 있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을까? 할아버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박대희입니까? 나 강태식이야. 해군 특수부대 소령 강태식.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린다. 소령님,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그렇네. 잘 지내고 있나? 네. 덕분에요. 어떻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내 손자가 좀 위험한 상황 같아서. 위험하다고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옛날에 많이 도와주셔서 늘 감사했는데 이렇게라도 은혜 갚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고맙네. 자네의 능력이 필요해.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거 잘 다루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부대에서 사이버 정보 수집 담당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내 손자를 괴롭히는 놈들이야. 알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병원. 민우는 깨어나 있고 할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선다. 민우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한다. 많이 아프니? 할아버지가 묻는다.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민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제 널 지켜줄게.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는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그냥 약해요. 아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거지. 할아버지가 민우의 휴대폰을 가져온다. 잠시 빌려도 될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밤, 할아버지의 집. 강태식은 민우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조사하고 있다. SNS 메시지들, 반 채팅방의 대화들. 점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메시지 속에는 민우를 향한 끊임없는 괴롭힘의 흔적이 있다. 욕설, 협박, 금품 갈취 요구까지. 주도하는 학생들은 3명으로 보인다. 정재훈, 서민호, 김준영. 할아버지는 그들의 이름을 메모하고 SNS 계정을 하나씩 기록해 나간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전화가 울린다. 박대희다. 소령님, 일부 정보를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SNS와 단톡방을 조사해보니 선배님 손자를 괴롭히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괴롭혀왔더군요.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약한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저장해뒀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네. 내가 알아볼게. 학교. 담임교사 사무실. 강태식은 민우의 담임교사를 만나고 있다. 민우의 상태는 어떤가요? 교사가 묻는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학교 내 폭력 문제는 없었나요? 특별히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CCTV는 있나요? 네. 복도와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담임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학부모에게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우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담임교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공식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렵습니다. 강태식은 참을성 있게 다시 요청한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손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학교 규정상. 담임교사는 계속해서 거절한다. 강태식의 표정이 변한다. 더 이상 부드러운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민우 할아버님이시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소령 출신 강태식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관하여 매우 궁금해하는 제 지인들 중에는
군간부와 경찰청 쪽 관련된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께 도움 요청드리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담임 교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강태식은 계속 말한다. 민우가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 손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담임 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교장 선생님께 문의해보세요. 교장실. 교장은 강태식의 요청을 듣고 난감한 표정이다. 이해는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면 공식적인 신고를 해주셔야. 강태식은 조용히 말한다. 교장 선생님, 저는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손자가 죽을 뻔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위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강태식은 휴대폰을 꺼내 박대휘에게 문자를 보낸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다. 박대휘, 스피커폰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식은 스피커폰을 켠다. 스피커폰으로 박대휘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는 현직 경찰청 정보과장 박진우입니다. 현재 해당 학교의 CCTV 영상 열람을 방해하는 것은 수사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말을 끊는다. 알겠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담임 교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교장을 바라본다. 학교 보안실. 강태식은 지난 몇 주간의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 영상 속에는 민우가 복도에서, 화장실 앞에서, 교실 뒤편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 정재훈, 서민호, 김준영이 민우를 밀치고 가방을 빼앗고 돈을 요구하는 모습들. 영상을 보는 강태식의 눈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 영상을 복사해 주십시오. 교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할아버지. 민우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심리평가가 끝나고 자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어느 카페,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가 모여 있다.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 듯하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민호의 아버지가 물어본다. 일단 학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요. 정재훈의 어머니가 말한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소문이 퍼지면 우리 아이 앞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김준영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강태식이 들어온다. 그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간다. 실례합니다. 모두가 강태식을 바라본다. 누구시죠? 정재훈의 아버지가 묻는다. 강민우의 할아버지입니다. 테이블에 긴장감이 흐른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민호의 어머니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묻는다. 너희가 한 짓, 내 눈으로 직접 다 확인했다. 가해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부모들은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준영의 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정재훈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인다. 가해 학생들도 발뺌하기 시작한다.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참의 언쟁이 오간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두둔하고 가해 학생들은 모른 척한다. 강태식은 침착하게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마침내 말한다. CCTV 영상과 SNS 대화 내용 다 확보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진다. 어떻게? 서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온다. 한 명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다른 한 명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 저분들은 누구시죠? 김준영의 아버지가 묻는다. 경찰청과 검찰청 관계자입니다. 강태식이 대답한다. 두 사람이 테이블에 다가온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정보과장 박진우입니다. 박대희가 신분증을 보여준다. 검찰청 특수부 김현수 검사입니다. 다른 한 명도 자신을 소개한다. 박대희가 말한다. 이미 증거 수집은 끝났습니다. CCTV 영상과 SNS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검사가 덧붙인다. 곧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 학생들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 중입니다. 그제서야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은 태도를 바꾼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서민호의 아버지가 말한다.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정재훈의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한다. 강태식이 단호하게 말한다. 선처는 없습니다. 처벌은 처벌입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대충 한번 넘어가려 하면 아이들도 커서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김준영의 아버지가 묻는다. 법대로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적절한 처벌을 받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게 될 겁니다. 검사가 말했다. 몇 주 후 새로운 학교. 민우는 전학 첫날 긴장된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선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하게 된 강민우 학생입니다. 모두 잘 챙겨주세요. 민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민우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방과 후 할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미소 짓는다. 다행이구나. 할아버지, 제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감싼다. 이제 다 지나갔어. 앞으로만 보자. 네, 오늘은 어디 들르고 싶은 데 있니?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운동 같은 거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운동? 자기 방어 같은 거요. 다시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할아버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친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 주짓수 도장. 민우와 할아버지는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민우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집중되어 있고 의지가 담겨 있다. 지도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강 선생님, 손자분이 재능이 있네요. 자세가 안정적이고 집중력도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본다. 그 녀석, 의외로 끈기가 있어요. 몇 달 후, 민우는 학교에서 더 자신감 있게 지내고 있다. 새 친구들도 생겼다. 민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게임할래? 학교 친구가 묻는다. 그래. 좋아. 민우는 웃으며 대답한다.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린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민우의 표정이 밝아진다. 할아버지가 오늘 일찍 도장에 가자고 하네. 먼저 가볼게. 너 요즘 진짜 달라졌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민우는 미소 짓는다. 응. 할아버지 덕분에. 한편 가해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퇴출되거나 강제 전학 처리되었다. 정재우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갔고 서민호는 학교 내 봉사활동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김준영의 가족은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새 학교에서 정재우는 교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다. 이제 그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다. 강태식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다. 사건의 정도가 심해 형사처벌까지 진행 가능한 상태였지만 민우가 원하지 않아서 원만한 합의를 보고 마무리를 지었다. 어느 봄날 민우와 할아버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민우가 할아버지에게 묻는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소령이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미소 짓는다. 때로는 필요한 순간에 숨겨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단다. 할아버지가 저런 분이셨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아무도 몰라.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왜 숨기셨어요? 모든 비밀이 드러날 필요는 없으니까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넌 이미 강한 아이야. 민우야, 내 마음속에 용기가 중요한 거란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눈다. 멀리서 바라보면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일 뿐이다.